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은 연휴에 설렘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명절에 해야 할 일들로 걱정이 많으신가요? 코로나로 인해 만남 자체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연휴 기간 동안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서 배탈 나지 않게 조심하시고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하세 세이슈의 소설 소년과 개입니다. 먼저 책 소개해드릴게요. 불야성 3부작으로 요시카와 에이지 문학 신인상, 일본 모험소설 협회대상 일본 부문 대상, 일본 추리작가협회상 장편 부분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하세 세이슈의 2020년 나오키상 수상작 소년과 개가 출간되었다. 화려한 신주쿠 가부키조 뒷골목에 잔혹한 음모와 비정한 인간의 생존 본능을 탁월하게 그려내 하드보일드 느와르의 대가라는 찬사를 받은 작가의 전작과 달리 소년과 개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주인을 잃은 게 다모니 친구인 소년 히카루를 다시 만나기 위해 5년 동안 일본 전역을 떠돌며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상처받고 상처주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슬픔과 외로움이 다문으로 인해 치유되는 놀라운 과정이 조금의 과장도 없이 감동 깊게 그려지는 소년과 개.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상처주는 오늘날 우리의 가벼운 관계 맺은 방식에 작은 의문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본다. 개는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죠. 그리고 충성심이 강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개를 소재로 한 작품들은 꽤 많이 있어요.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책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등장하고 있죠.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작품은 소설 하치 이야기였는데 많은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죠.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수의 개라던가 국내 애니메이션 하얀 마음 백호 또한 비슷한 주제와 내용을 담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만큼 개라는 동물은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죠. 요즘 반려견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유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버림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주인을 찾는 걸 보면 더 가슴이 아프죠. 저도 한때 반려견을 길렀던 한 사람으로서 다몬이라는 개에게 좀 더 감정이입을 하고 읽게 된 책이었습니다. 소설의 시작부터 30분 정도 낭독을 해드릴 텐데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중간중간 효과음을 조금 넣어봤어요. 그럼 다몬과 함께하는 그 여정 속으로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주차장 구석에 개 한 마리가 있었다. 목걸이는 있는 것 같은데 목줄이 없다. 장 보러 온 주인을 기다리는 걸까? 영리해 보이는데 상당히 야위었다. 이재민의 개인가 그런 생각을 하며 나카가케 가즈마사는 차를 세웠다. 대지진 이후 6개월이 지났다. 지진과 쓰나미로 집을 잃은 사람들은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었다. 대피소에는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없어 차에서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는 이재민도 있다고 들었다. 편의점에 들어가 커피와 빵, 그리고 담배를 샀다.
셀프 서비스로 커피를 내리고 밖으로 나와 재떨이 옆에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빵 봉지를 뜯어 담배를 피우는 중간중간 먹었다. 걔는 아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물끄러미 가즈마사를 쳐다보며. 가만 있어봐. 가즈마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편의점 안에 다른 손님은 없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도 가즈마사의 차량뿐이었다. 네 주인은 화장실 갔니? 가즈마사가 말을 걸었다. 그 목소리에 반응해 개가 가까이 다가온다. 셰퍼드와 비슷해 보이는데 몸집이 좀 작고 귀도 코끝도 길다. 셰퍼드와 다른 종이 섞인 잡종인 것 같다. 개는 가즈마사의 코앞까지 와서 멈춰섰다. 코를 치켜들고서 냄새를 맡으려는 듯 킁킁댔다. 담배 냄새를 맡으려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 가즈마사가 빵을 내밀었다. 개 입에서 군침이 흘러나온다. 배고프구나. 빵 한쪽을 떼어 손바닥에 올리고 개에게 내밀었다. 개가 냄새를 맡고 빵을 천천히 먹는다. 배가 많이 고팠구나. 잠깐만 기다려. 가즈마사는 담배를 끄고 커피가 든 종이컵을 재떨이 위에 둔 채 편의점으로 돌아갔다. 남은 빵을 한꺼번에 입에 쑤셔 넣으며 닭가슴살 육포라고 적힌 개 먹이용 간식을 샀다. 개는 유리창 너머에서 가즈마사의 모습을 눈으로 쫓고 있다. 저 개 주인 어디 갔어요? 계산대 점원에게 물어보았다. 점원이 흘낏 밖을 내다보고는 이내 관심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글쎄요. 아침부터 저러고 있어요. 이따 보건소에 전화하려고요. 아, 그래요. 육포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와 다시 재떨이 쪽으로 갔다. 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자, 먹어라. 포장을 뜯어 육포 한 개를 주었다. 개는 순식간에 다 먹어치웠다. 하나 더, 또 하나, 마지막 하나까지. 육포를 다 먹는데 5분도 안 걸렸다. 너 진짜 배고팠구나. 가즈마사는 손을 뻗어 머리를 쓰다듬었다. 걔는 경계하지도 애교를 부리지도 않고 그저 가즈마사가 하는 행동을 응시했다. 좀 보여줄래? 가즈마사는 목걸이에 손을 뻗었다. 가죽이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뭔가 적혀 있었다. 다몬? 너 이름이 다몬이구나. 특이한 이름이네. 주인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가 적혀 있으면 했는데 이름밖에 없었다. 담배를 새로 꺼내 불을 붙이고 커피를 마셨다. 다몬은 계속 옆에 있었다. 음식을 달라고 보채지도 않고 애교를 부리지도 않고 그저 가즈마사의 옆에 있다. 육포를 받았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예의라고 여기는 듯하다. 이제 간다. 담배를 다 피우고 다몬에게 말했다. 일하는 도중 살짝 허기가 져서 편의점에 들른 참이었다. 그 전까지 일했던 수산물 가공회사는 재해로 파산했다. 지금 하는 일도 얼마 없는 모아놓은 돈으로 연명하며 겨우 찾은 일거리였다. 잘릴 수 없었다. 차에 올라타 컵홀더에 커피컵을 건다. 시동을 걸고 뒤로 기어를 넣는다. 다모는 재떨이 근처에서 가만히 가즈마사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중에 보건소에 전화하려고요. 점원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보건소에서 데리고 가면 저 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자 가즈마사는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여 문을 열었다. 타! 다몬에게 말했다.
다문이 달려와 조수석에 올라탔다. 얌전히 있어. 쉬하면 안 된다. 다문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는 표정으로 시트 위에 웅크리고 앉았다. 뭐야 저 걔는. 누마구치가 돈을 세면서 탁한 눈으로 차 조수석을 흘낏 보았다. 다문이 가즈마사를 보고 있었다. 새로 키우는 개예요. 가즈마사가 대답했다. 개도 키울 만큼 여유 있냐? 누마구치는 돈을 봉투에 넣고는 담배를 물었다. 가즈마사는 재빨리 라이터를 꺼냈다. 누마구치는 고등학교 선배다. 학교 때부터 행실 좋지 않기로 유명했고 졸업 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해 센다이의 암흑계를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술잔을 받고 조직에 정식 입단한 건 아니지만 거의 그들과 다름없이 행동했다. 지금은 작물 매매에 손을 대고 있었다. 가즈마사는 모아둔 돈이 바닥을 드러내자 누마구치에게 울다시피 애원해 배달 일을 받았다. 여러 사정이 생겨서 말끝을 흐렸다. 배달 도중에 주웠다고 자칫 말실수라도 하면 주먹이 날아올 거였다. 뭐 아직 6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개를 키울 수 없게 된 친척이나 지인이 있어도 이상할 것도 없지. 누마구치는 연기를 내뿜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있는 곳은 센다이 공항에서 멀지 않은 창고 거리 한편이었다. 동쪽을 바라보면 태평양이 보였다. 제 이전에는 크고 작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쓰나미가 모든 것을 휩쓸고 갔다. 이 일대도 6개월 전과 비교하면 꽤 나아졌지만 복구되려면 한참 멀었어. 일그러지고 함몰되고 잔해더미였던 도로는 그런대로 정비되었지만 건물 복구는 아직 더뎠다. 누마구치가 빌린 이 창고도 예전에는 운송회사가 소유하고 있었다. 일거리가 없어 곤란하던 차에 누마구치가 이야기를 잘해 싼 가격에 빌렸다고 들었다. 짭새가 근처에 오면 짖도록 훈련시켜. 누마구치가 말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걔들이 말이야 상당히 영리하다잖아. 그럼 가르쳐 볼게요. 그래. 그리고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말이야. 뭔데요? 좀 더 돈 될 만한 일을 해보는 게 어때? 너 예전에 수고 서킷에 나간 적도 있다고 했지? 어릴 때 얘기예요. 가즈마사가 대답했다. 중학교 때까지는 주말마다 수고 서킷이 치러지는 전용 도로에서 카트를 탔다. 언젠가 F1 레이서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특출한 재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두었다. 중학교 3학년 여름이었다. 그때 이후 카트 운전대는 잡지 않았다. 그 실력이 어디 가겠냐. 스즈키가 얼마 전에 놀랐다던데. 조수석에 태운 적 있지? 네. 스즈키는 누마구치의 부하 같은 남자다. 2주 전쯤 이 창고에서 센다이역까지 태워준 적이 있었다. 엑셀링, 코너링이 부드러워서 똥차가 롤스로이스처럼 느껴졌대. 가즈마사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머리를 극적였다. 카트 아니라도 운전 잘하잖아. 뭐 보통 사람보단 잘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운전 기술 좀 쓰자. 무슨 말씀이세요? 누마구치는 짧아진 담배를 손으로 튕겨 바닥에 버렸다. 외국인 절도단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절도단이요?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임마. 머리를 한 대 맞은 가즈마사가 소리를 낮췄다. 걔네들이 일 끝낸 후에 거처까지 태워다 줬으면 해서 말이야. 가즈마사는 입술에 침을 발랐다. 작물 배달과 대금 수령뿐이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있지만
범행 직후 도둑과 같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잡히면 공범이 되고 만다. 보수는 확 뛸 거야. 누마구치는 오른손 검지와 엄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그 동그라미 너머로 어머니와 누나 얼굴이 보이는 듯 했다. 조금 생각해봐도 되겠습니까? 응. 근데 너무 길게 끌면 곤란해. 이번 주 안으로 답 줘. 알겠습니다. 가즈마사는 누마구치에서 자동차로 시선을 옮겼다. 다몬이 조각상처럼 미동도 않고 가즈마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생활용품점에서 사온 게사료를 라멘 그릇에 담아 다몬 앞에 놓았다. 다몬이 소리를 내며 먹기 시작했다. 진짜 배고팠나 보네. 너무 깡말랐어. 가즈마사는 다다미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다몬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자동차 조수석을 차지한 다몬을 신호 대기에서 차가 멈출 때마다 쓰다듬어 주었다. 털로 덮여 있어 알기 힘들지만 다몬은 야위였다. 갈비뼈가 앙상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여기저기 딱지 같은 것이 앉아 있었다. 도대체 너 어디에서 왔니? 사료를 다 먹은 다몬이 입주위를 핥으며 다다미 위에 앉았다. 이리 와. 가즈마사가 손짓을 하자 다몬이 가까이 왔다. 머리와 가슴팍을 쓰다듬어 주자 흡족하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개를 키운 적도 없고 키워보고 싶었던 적도 없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다. 스마트폰 전화벨이 울렸다. 누나 마유미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무슨 일이야? 가즈마사가 전화를 받았다. 뭐 별일은 아니고 너 뭐 하나 궁금해서. 마유미는 거짓말을 하면 금세 드러난다. 어머니 병간호로 지친 것이다. 불평을 늘어놓고 싶어 전화했으면서 가즈마사 목소리를 듣자 마음을 돌린 게 빤했다. 엄마한테 뭔 일 있어? 뭐 별거 없는데. 마유미 목소리에서 서서히 힘이 빠지고 마지막에는 한숨처럼 변한다. 어머니가 치매 징조를 보인 것은 작년 봄이었다.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오래 이어졌는데 재해 발생 후 한동안 대피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쯤부터 증상이 악화되었다. 익숙한 집을 떠나 여러 사람과 공동생활하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였던 모양이다. 마유미는 쇠약해진 어머니를 그냥 둘 수 없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친정으로 왔다. 청소를 하고 고칠 곳을 손본 후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재해가 발생하고 2달이 지났을 때였다. 그 후 계속해서 신경 쓸 일이 많았던지 마유미도 점차 야위어 갔다. 이제 막 30 문턱에 들어선 한창 나이인데 문득문득 비치는 지친 옆얼굴은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다. 미안해 누나. 내가 좀 여유라도 있어 돈이라도 보내면 누나가 덜 힘들 텐데. 이런 시국에 무슨 괜히 신경 쓸 것 없어. 그래도 맞다. 나 개 주웠어. 걔? 재해로 아마 주인을 잃은 것 같아. 얌전하고 영리해서 키워보려고 이번에 데리고 갈게. 어디서 들었는데 말이야. 세라피독이라나 뭐라나. 병이나 치매 걸린 노인도 걔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네. 나도 들은 적 있어. 데려와.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예전부터 강아지 키우고 싶어 하셨잖아. 엄마가 걔를 키우고 싶어 하셨다고? 어릴 때 외할머니 댁에서 키우셨나 봐. 근데 아빠가 동물은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셨대. 처음 듣는 얘기네. 내가 태어나기 전 일이니까.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셨던 모양이야.
그러고 나서 바로 내가 들어선 걸 아셨고 걔에 대한 건 잊으셨겠지. 그렇구나. 그게 이름이 뭐야? 다몬. 가즈마사가 대답했다. 걔 이야기를 하면서 마유미 목소리에 생기가 도는 것이 기뻤다. 뭐야? 이름 진짜 특이하네. 목걸이에 이름표가 있었는데 거기에 다몬이라고 적혀 있더라고. 다몬천의 다몬. 알겠고 어쨌든 되도록 빨리 그 아이 데려와. 엄마 웃는 모습 몇 달째 못 본 것 같아. 응, 알았어. 전화하니 좋네. 오랜만에 기분 좋아졌어. 역시 가족밖에 없네. 마유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몬이 가즈마사 허벅지에 턱을 얹고 자고 있었다. 잠든 평온한 얼굴과 리드미컬하게 움직이는 등이 가즈마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았다. 다몬을 깨우지 않으려고 등에 살짝 손을 올렸다. 다몬의 체온이 전해진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몬에 대해 알아봤다. 다몬, 개, 수컷, 셰퍼드, 잡종, 행방불명, 재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넣어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몬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주인이 재해로 피해를 입어 개 키울 여건이 안 되거나 죽었던가. 여하튼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다몬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가즈마사는 다몬을 차에 태우고 출발했다. 다몬을 데리고 어머니에게 갈 것이다. 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하지 않던가. 어머니와 마유미가 사는 집은 나토리강 남쪽의 주택가에 자리한 단독주택이다. 누나가 태어난 직후 대출을 끼고 산 집인데 아버지 생명보험금으로 남아있던 빚을 모두 갚았다. 어머니 치매가 악화돼 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집도 팔자고 마유미와 얘기했지만 재해로 그것도 무산되었다. 좁은 부지에 차 한 대 들어갈 주차 공간과 조그마한 화단 하나 크기의 정원이 있다. 가즈마사는 마유미의 경차 앞에 차를 댔다. 집 밖으로 조금 튀어나왔지만 아무도 뭐라 하진 않았다. 가자 다몬. 예의 바르게 잘해. 게사료와 함께 구매한 새 목걸이와 목줄을 다몬에게 묶고 가즈마사는 차에서 내렸다. 누나, 다몬 데리고 왔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한 박자 늦게 대답이 들렸다. 가즈마사니? 개 데리고 왔다고? 응. 가즈마사는 갖고 온 젖은 수건으로 다몬의 발바닥을 닦고 집 안으로 들였다. 마유미가 욕실에서 나왔다. 빨래야? 가즈마사의 물음에 마유미 표정이 희미하게 어두워졌다. 엄마가 실수하셔서. 마유미 표정을 보니 실수하신 게 소변이 아닌 게 분명했다. 고생했네. 가즈마사가 말했다. 마유미에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뒤처리에 워낙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엄마 기분이 안 좋아져서 당연히 민망하시겠지. 어머 안녕, 다몬아. 마유미는 허리를 낮춰 다몬에게 손을 내밀었다. 다몬이 당당한 자세로 마유미 손가락 냄새를 맡고 혀끝으로 핥았다. 똑똑해 보이네. 마유미가 다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착하지? 온순해 보이고 말이야. 이 아이 엄마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데리고 와볼래? 응. 마유미가 앞장서자 가즈마사는 다몬을 데리고 복도를 걸었다. 어머니 방은 1층 가장 안쪽 다다미 방이다. 가장 넓고 볕이 잘 드는. 엄마, 가즈마사 왔어. 들어갈게요.
대답은 없었지만 마유미는 문을 열었다. 소독액 냄새가 풍겼다. 가즈마사는 목줄을 고쳐잡고 다몬과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엄마, 몸은 좀 어때? 어머니는 이부자리에 누운 채로 고개만 돌려 창밖 화단을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다시 한번 말하자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어머니 말에 충격을 받은 가즈마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증상이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것은 알았지만 아들인 자신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처음이었다. 무슨 말이 엄마, 가즈마사잖아. 엄마한테 가즈마사. 마유미가 수습하려는 듯 웃었다. 그러나 부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옆모습은 마유미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는 걸 말해주었다. 아, 가즈마사냐? 많이 컸구나. 어머니 말에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멈춰 서 있는데 다몬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누운 어머니 얼굴 위로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는다. 어머, 걔 아니냐? 너 설마 가이토냐? 엄마가 팔을 내밀어 다몬의 앞다리를 쓰다듬었다. 가이토구나. 가이토 맞구나. 여태 어디 갔었던 거야? 엄마가 소녀 같은 목소리로 놀라워했다. 가이토라니? 가즈마사가 마유미에게 물었다. 글쎄, 엄마가 어릴 때 길렀던 걔 이름 아닐까? 가이토, 가이토. 다몬을 쓰다듬는 엄마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소녀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빠지신 거야? 가즈마사는 엄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2, 3주쯤 전부터인가? 가끔 나도 못 알아보셔. 말해주지 그랬어. 네가 걱정할까봐. 언젠가 말해야지 했지. 마유미가 시선을 떨궜다. 예. 어머니가 몸을 일으켜 세웠다. 가이토 산책 좀 시켜야겠다. 그러네. 다 같이 산책 가자. 가즈마사는 재빨리 그렇게 대답했다. 가즈마사는 목줄을 잡고 기쁜 듯이 다몬과 걷는 어머니 뒷모습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다. 마유미도 같은 심정으로 보였다. 긴장한 옆모습이 눈에 띄었다. 두 사람의 걱정과 달리 어머니는 들떠 있었다. 다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다가 멈춰서서 허리를 숙여 다몬을 쓰다듬었다. 엄마가 아이로 돌아간 것 같네. 마유미가 말했다. 가즈마사가 끄덕였다. 젊어졌다기보다 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 엄마가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더했다. 오직 믿을 건 다몬이었다. 처음 걷는 곳인데 두려운 기색도 없이 당당한 자세로 엄마와 걷고 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다몬이 엄마를 지켜줄 것이다. 다몬에겐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 가즈마사, 뭘 그렇게 느긋하게 걷니? 빨리빨리 와. 어머니가 뒤돌아보며 손짓했다. 가즈마사를 기억해낸 것이다. 엄마가 너무 빨리 걷는 거야. 가즈마사가 걸음걸이를 빨리해 어머니 옆으로 갔다. 똑똑하지, 가이토. 잡아 끌거나 하는 법이 없어. 나한테 맞춰 걷는다니까. 어머니는 목소리뿐만 아니라 말투도 젊어지셨다. 가이토 똑똑하네. 가즈마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다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어릴 때부터 똑똑했다니까. 마유미 말대로 어머니는 예전에 키웠던 개와 다몬은 혼동하고 있었다. 목소리와 몸짓이 젊어졌다고 병이 나은 건 아니었다. 나토리 강이 보였다.
하천 부지에 밭이 펼쳐져 있었다. 신호도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서 어머니가 길을 건너려고 했다. 위험해! 목구멍까지 나온 말을 가즈마사는 도로 삼켰다. 다문이 멈춰섰고 목줄이 당겨져 어머니도 걸음을 멈췄기 때문이다. 왜 그래 가이토? 의아하단 듯이 다문에게 묻는 어머니 옆으로 대형 트럭이 빠르게 지나갔다. 갑자기 그렇게 길을 건너면 위험하잖아 엄마. 마음의 안색이 바뀌었다. 괜찮아. 가이토가 따라와 주잖니. 어머니는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가즈마사는 마유미와 눈을 마주쳤다. 가을을 알리는 건조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덕분에 살았어, 다몬. 가즈마사가 조수석에 팔을 뻗어 다몬의 앞다리를 쓰다듬었다. 너 엄마가 길에 뛰어드는 것을 멈춰 세웠잖아. 수호신 같다고 누나도 그러더라. 가즈마사가 다몬을 쓰다듬는 동안 다몬은 정면을 바라봤다. 1시간 정도의 산책에서 돌아오자 어머니는 피곤하다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산책은 물론이거니와 외출하는 것도 오랜만이었던 듯하다. 가즈마사는 곤히 잠든 어머니 얼굴에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왔다. 신호가 바뀌었다. 가즈마사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엑셀을 밟았다.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는 수동차를 몰았다. 오토 같은 건 차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재해로 무너진 콘크리트 벽에 차가 깔리며 폐차를 해야 됐다. 새 차를 살 돈은 없었고 일하는 데 필요해 누마구치에게서 받은 것이 바로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차였다. 마찬가지로 그냥 똥차라 고장도 잦고 연비가 엄청나게 안 좋았다. 차 유지 비용에만 상당한 돈이 나갔다. 새 차 사고 싶다. 가즈마사가 혼잣말을 했다. 다몬이 가즈마사를 쳐다봤다. 누나한테도 돈 좀 보태고 싶고. 다몬이 다시 정면으로 얼굴을 돌렸다. 돈이 필요해. 다몬이 하품을 했다. 다세대 주택 근처 갓길에 차를 세웠다. 주정차 금지구역이지만 위반 딱지를 떼인 적은 없다. 재해가 일어난 후 경찰은 정신없이 바쁘다. 그래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겠지. 돈이 필요하다. 어쨌든 돈이 필요하다. 집으로 돌아와 다문에게 사료를 주었다. 가즈마사의 저녁은 컵라면이었다. 네가 더 좋은 걸 먹네. 우걱우걱 먹는 다문을 바라보며 가즈마사가 말했다. 그런 말을 내뱉는 자신에게 화가 나서 거칠게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스마트폰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마음이었다. 무슨 일이야? 가즈마사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가 일어나셨는데 가이토 어디 갔냐고 난리셔. 또 데리고 갈게. 걔가 오면 엄마가 힘을 내셔서 좋긴 한데 좀 걱정이야. 오늘도 애처럼 때를 썼다니까. 그리고 가이토는 내가 데려왔다고 말했는데 또 까먹으셨어. 나를? 대답 대신 한숨이 들렸다. 조만간 시설에 보내드려야 하나? 가즈마사가 말했다. 그럴 돈이 어디 있는데? 집 대출을 다 갚은 후 남은 아버지의 생명보험금은 쥐꼬리만큼 적었다. 마유미는 그 돈과 자신이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어머니를 돌보고 있다. 쌀과 채소 등은 농사를 짓는 외가 쪽 친척이 보내주셔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 실정이다. 미안해 누나. 미안해하지 마. 가족이니까. 전화를 끊고
담배를 재떨이에 비볐다. 다몬, 나 해보려고. 다몬에게 말했다. 다몬은 사료를 다 먹고 가즈마사 옆에 웅크리고 있었다. 누마구치 선배가 말했던 일,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일이지만 돈이 될 거야. 게다가 네가 지켜줄 것 같거든. 오늘 엄마를 지켜준 것처럼. 다모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즈마사가 말할 때마다 귀를 조금씩 움직였다. 네 사료값도 벌어야 하고 할 거야, 나. 다몬이 눈을 뜨고 가즈마사를 쳐다봤다. 좋은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